매주 수요일마다 며느리가 어딜 가는 걸까? 설마.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순자는 아침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눌러주시면 복이 찾아올 거예요. 며느리 유진이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는 일이 신경 쓰였거든요. 어디 가니? 라고 물어봐도 잠깐 볼 일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라며 애매하게 대답하기만 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며느리의 마음을 읽기 어려웠어요. 유진은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수요일만 되면 유독 신경이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유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봤어요.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꼼꼼하게 세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진지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신중하게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다녀올게요. 유진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가방은 평소 쓰던 화려한 핸드백이 아니라 검은색 천가방이었습니다. 마치 어딘가 조용한 곳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순자는 궁금해했습니다. 어디 가는지 물어봐도 되겠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늘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유진은 항상 같은 표정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아, 그냥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저녁 전에는 돌아올게요. 유진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연하게 했고 향수도 뿌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뭔가 특별한 곳에 가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적인 외출 같지도 않았습니다. 유진의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미묘하게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무슨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순자의 머릿속에 좋지 않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신용카드 빚이나 대출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문이 닫히고 나서 순자는 거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유진이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며느리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년째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유진은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어요. 유진은 결혼 전 이력도 많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고 친척도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아들 민수도 엄마 유진이가 말하기 싫어하는데 왜 자꾸 물어보세요라며 오히려 순자를 말렸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의 과거가 궁금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상하네.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오전 10시였어요. 지난 몇 주 동안 관찰해 본 결과 유진은 항상 같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정확했어요. 그때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순자는 여전히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동네 소식이며 이웃들 사정을 훤히 꿰고 있을 정도로 관찰력이 뛰어났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순자만큼 동네 일 잘 아는 사람 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만 따라가 보자. 나쁜 일은 아닐 거야.
순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어려운 일에 휘말린 건 아닌지, 아니면 집안에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로서 가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감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재킷을 꺼내 입었어요. 모자를 눌러 쓰고 선글라스까지 걸쳤습니다. 마치 탐정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현관을 나서면서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러는 게 맞나?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걱정이 되어서였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시어머니로서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막 27번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순자는 재빨리 뒤따라 버스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유진은 앞쪽에 앉아서 순자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순자는 맨 뒷좌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아파트 단지를 지나 공장지대를 거쳐서 오래된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약 30분 정도 지나서 유진이 내렸어요. 순자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내렸습니다. 버스 기사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이곳은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낡은 빌라들이 줄지어 서 있는 동네였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담벼락마다 이끼가 끼어 있었어요.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누가 살고 있을까? 순자는 궁금해졌습니다. 집값이 저렴한 동네 같아 보였어요. 유진은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순자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유진이 갑자기 뒤돌아볼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봇대 뒤에 숨기도 하고 담벼락에 바짝 붙어서 걷기도 했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저기 파란 빌라로 들어가네. 순자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유진은 2층 빌라의 현관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초인종을 눌렀어요. 곧 문이 열렸고 유진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빨리 문이 닫혀버렸거든요. 순자는 근처 담벼락 뒤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도대체 누구 집일까? 친구 집인가? 아니면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혹시 유진이 다른 가족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면 빚쟁이를 만나러 온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순자는 목이 말라서 견디기 어려웠어요. 날씨도 더웠고 계속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뻐근했어요. 그때 빌라 2층 창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진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유진이 그 노인의 어깨를 다정하게 주무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남다르게 친밀해 보였습니다.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휠체어 탄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 건가?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유진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럽고 애틋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간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문득 유진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인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몸집도 작아 보였어요. 유진이 무언가를 말하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순자는 더 이상 지켜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엿본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정리해야 할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유진이 휠체어 탄 노인을 돌보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도대체 누구일까?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진이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순자는 부엌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유진이 노인의 어깨를 주무르던 손길, 창문 너머로 보인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생생했습니다. 친척인가? 아니면 옛날에 돌봐주신 분인가? 추측만 무성할 뿐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유진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표정이 조금 밝아 보였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수는 적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유진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인사했어요. 응, 수고했구나. 어디 다녀왔니? 순자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유진이 솔직하게 말할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일로 나갔다 왔어요. 유진의 대답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유진의 가방이 올 때보다 무거워 보였어요. 뭔가 더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유진의 비밀스러운 행동이 너무 신경 쓰였거든요. 내일도 또 따라가 볼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사생활을 염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유진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유진이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안에 뭔가 음식 같은 것을 넣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밑반찬 통 같은 것이 살짝 보였거든요. 혹시 누군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순자의 머릿속에 새로운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본 노인에게 가져다 주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럼 정말 가까운 사이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같이 유진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화요일에는 빨래를 많이 했고 수요일 아침에는 반찬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반찬들을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 가져다 주는 거야.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유진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숨겨온 일을 갑자기 털어놓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한번 유진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유진이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순자는 어제부터 미리 준비해둔 옷을 입고 재빨리 뒤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숨어서 지켜봤어요. 유진이 파란 빌라에 들어간 후 순자는 용기를 내어 빌라 근처까지 다가갔습니다. 빌라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잘 가꾸어진 화단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구나. 순자는 감탄했어요. 집 주변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이때 1층 창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담벼락 뒤로 숨었어요. 창문으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그때 나이 드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 항상 이렇게 신경 써줘서.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같았습니다. 순자는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보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조심스러웠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다리 아픈 건 좀 나아졌어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들을 수 없는 다정한 어조였어요. 마치 딸이 어머니를 돌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와줘서 힘이 나는구나. 노인의 목소리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정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순자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빌라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와 비슷하게 숨어서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은 뭐지? 순자는 긴장했습니다. 그 남자는 30대 정도로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끔 메모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사채업자인가? 순자의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그 남자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남자는 빌라의 출입구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간혹 사진도 찍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수상한 사람이야. 순자는 불안해졌어요. 이때 유진이 빌라에서 나왔습니다. 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밝아 보였어요. 그런데 유진이 문을 나서자 그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을 따라가려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급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진보다는 그 수상한 남자를 따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혹시 유진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일 수도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유진을 멀리서 조금 따라가다가 이내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순자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찝찝한 기분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뭔 일로 유진이를 지켜보고 있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더욱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유진이 누군가를 극진히 돌보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위험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순자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유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유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며느리를 염탐했다는 것을 털어놓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유진이 평소와 같이 인사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유진이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고했구나. 밥은 먹었니? 순자가 물어봤습니다. 네, 밖에서 먹고 왔어요. 유진이 대답했지만 사실은 그 노인과 함께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을 것 같았어요. 순자는 점점 더 유진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찰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지난번에 본 수상한 남자도 신경 쓰였고 유진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거든요. 혹시 며느리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유진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가려고 했어요. 가방도 더 커 보였고 무게도 상당해 보였습니다. 유진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약간 조급해 보이기도 했고 걱정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준비를 하고 뒤따라 나섰어요. 이번에는 망원경까지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민수가 군대에서 쓰던 작은 망원경이었어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어. 순자는 다짐했습니다.
같은 버스를 타고 도착한 그 동네에서 순자는 지난번보다 더 좋은 관찰 지점을 찾았어요. 빌라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있는 벤치였습니다. 거기서는 빌라 전체가 한눈에 보였거든요.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니 빌라 안의 상황이 훨씬 잘 보였어요. 유진이 1층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창문이 열리면서 유진과 그 노인이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유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돈봉투 같은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돈을 주고 있어? 망원경을 다시 조정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유진이 두툼한 봉투를 노인에게 건네주고 있었어요. 노인은 그것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무언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유진이가 그분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가? 아니면 순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든 큰 돈이 오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경제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유진이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했을까 싶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순자는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수상한 남자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뭔가 공식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같아 보였어요. 그 남자들은 빌라 근처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자세히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류에 뭔가 기록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정체가 뭐지? 순자는 불안해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남자들이 유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빌라 출입구가 잘 보이는 곳에 숨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설마 유진이를 미행하려는 건가?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때 유진이 빌라에서 나왔어요. 가방은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아까 가져간 돈봉투를 두고 온 것 같았어요. 유진의 표정은 약간 무거워 보였지만 안도하는 기색도 있었습니다. 유진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자 그 두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유진을 따라가고 다른 하나는 빌라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결국 순자는 유진을 따라가는 남자를 뒤쫓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는 버스 정류장까지만 따라가고는 다시 돌아갔어요. 마치 유진이 어느 버스를 타는지만 확인하려던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급하게 유진과 같은 버스에 올라탔어요. 유진은 여전히 순자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평소보다 얼굴도 좀 야위어 보였고요. 집에 도착해서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진이 정기적으로 큰 돈을 누군가에게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유진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혹시 유진이가 사채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순자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사채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남자들은 사채업자들이고 유진이는 이자를 갚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그 노인을 돌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진이가 돈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럼 유진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렇다면 왜 비밀로 하는 걸까요? 저녁에 유진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인사였지만 순자의 눈에는 유진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깨도 축 늘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무거웠어요. 수고했구나. 오늘은 좀 늦었네. 순자가 말했습니다. 일이 좀 있어서요. 유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유진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 유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유진아, 혹시 무슨 어려운 일 있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유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그 빌라에 가서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다고요. 며느리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시어머니로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유진이가 매주 가져가는 돈이 얼마나 될지,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건지, 그리고 그 수상한 남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내일은 꼭 진실을 알아내야겠어. 순자는 다짐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진이가 정기적으로 돈을 가져다 주는 일, 그리고 수상한 남자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새벽까지 이런저런 추측만 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빌라에 가서 진실을 알아내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순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순자는 집을 나섰어요. 유진이가 보통 나가는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이었습니다. 혹시 유진이와 마주칠까봐 걱정했지만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버스를 타고 그 동네에 도착한 순자는 먼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그 수상한 남자들이 또 나타날까봐 경계하면서요. 다행히 아직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파란 빌라도 조용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용기를 내어 빌라 대문 앞까지 걸어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초인종을 눌러보자.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을 보고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30대 정도의 여자였는데 어딘지 모르게 유진이와 비슷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키도 비슷하고 얼굴형도 약간 닮아 보였어요. 누구세요? 그 여자가 경계하며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요. 혹시 여기 거동 불편하신 어른이 계신가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여자의 표정이 더욱 경계스러워졌어요. 사실은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반쯤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제 며느리가 이 근처에 아시는 분이 계셔서 자주 오는 것 같은데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함께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여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며느리분이요? 혹시 이름이 뭐예요? 유진이라고 합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유진이를 아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제 며느리거든요. 혹시 아세요? 순자도 놀랐어요. 이 여자가 유진이를 아는 것 같았거든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활짝 열었어요.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오래된 가구들이 많았어요. 거실 한쪽에는 휠체어가 놓여 있었고 침실 쪽에서는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 어머니예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우세요. 그럼 유진이가 순자는 더 궁금해졌어요. 여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말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유진 씨가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고 계세요. 도와준다는 게 어머니의 딸이거든요. 여자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이라고요? 네. 유진 씨는 어머니의 친딸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헤어져서 여자가 힘들게 말을 이어갔어요.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유진이의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는 말인가요? 네. 어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당뇨병도 있고 중풍도 오셔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든요. 유진 씨가 몇 달 전부터 찾아와서 어머니를 돌봐주고 계세요. 순자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유진이가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아파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곳에 왔던 거였어요. 그럼 당신은? 순자가 물어봤어요. 저는 간병인이에요.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유진 씨가 제 비용을 대주고 계시거든요.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그제서야 순자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유진이가 가져다 주던 돈은 간병비였던 것이고 음식들은 친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비밀로 했을까? 어머니가 원하셨어요.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진 씨가 잘 살고 있는데 자신 때문에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비밀로 하자고 하셨어요. 순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유진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간병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물어보고 올게요. 간병인이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보는 순간 순자는 왜 유진이가 그렇게 애틋한 표정을 지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많이 야위어 계셨지만 유진이와 닮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힘들게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봤어요. 유진이 어머니시군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네. 유진이 시어머니입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유진이를 잘 돌봐주셔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순자도 울컥했습니다. 아니에요. 유진이가 효녀예요. 어머니를 이렇게 극진히 돌보고 아이가 고생이 많죠. 할머니가 힘들게 말씀하셨어요. 저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순자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유진이가 왜 그렇게 피곤해 보였는지, 왜 돈 걱정을 하는 것 같았는지, 왜 비밀로 하려고 했는지, 모든 것이 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심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알았으니까 함께 도와드릴게요. 순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가족인데 뭘 그러세요? 유진이 혼자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진이가 온 것 같았어요. 간병인이 급하게 나가서
유진이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유진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순자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유진아. 순자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제 다 알았다. 혼자 고생할 필요 없어. 유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순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기다렸어요. 무엇보다 유진이가 마음을 열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숨기려던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괜찮다, 유진아 천천히 말해봐. 순자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도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유진이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와 헤어졌어요. 제가 7살 때였는데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복지제도도 없었고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유진이가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작은 신음을 내셨어요.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픈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는데 그래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집세도 밀리고 먹을 것도 부족했죠. 저는 너무 어려서 상황을 잘 몰랐지만 어머니가 밤마다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유진이와 홀로 딸을 키우려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어떤 곳에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이 고아원이었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잠깐만 여기 있어라. 엄마가 일 끝나면 데리러 올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어요. 유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하루 이틀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오셨어요. 고아원 선생님들이 저에게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머니가 딸을 두고 갔을지, 또 어린 유진이가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침대에 할머니가 힘들게 입을 열었어요. 유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이해해요. 유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으셨던 거죠. 유진이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언젠가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0살이 되어서 고아원을 나온 후에도 계속 어머니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언제 찾았니? 순자가 물어봤어요. 몇 개월 전이에요. 우연히 옛날 동네에 갔다가 어머니를 아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고 알려주셨어요. 유진이의 얼굴에 그때의 기쁨이 스쳐갔어요. 처음 어머니를 봤을 때가 어땠니? 너무 놀랐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고 혼자 계셨거든요. 그리고 유진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데?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처음에는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이도 많이 드셨고 병도 있으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다시 신음을 내셨어요. 기억해, 다 기억해.
유진이 내 딸. 네, 이제는 저를 알아보세요. 유진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처음에는 며칠 걸렸지만 지금은 제가 오는 걸 기다리세요. 순자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진이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조용하고 말수 적은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어린 시절의 상처와 그리움을 혼자 간직하고 살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유진아, 왜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았니? 민수한테도 말 안 했지? 순자가 궁금해했어요.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 때문에 새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뭘 그러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두려웠어요.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저를 달리 보실까봐.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진이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요. 유진아,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상관없어. 지금의 너를 보는 거야. 감사해요. 유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간병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니? 많이 들 텐데.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제가 일을 더 하고 있어요. 평일에는 본래 하던 일하고 주말에는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유진이가 힘들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즘 피곤해 보였구나. 순자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유진이가 왜 그렇게 지쳐 보였는지, 왜 돈 걱정을 하는 것 같았는지, 어머니 상태는 어떠니? 순자가 침대에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많이 안 좋으세요. 당뇨도 있고 중풍 때문에 한쪽이 잘 안 움직이시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관리하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유진이가 설명했습니다. 약값도 많이 들겠네. 네. 그래서 간병인 선생님께도 부탁드려서 비용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는데 유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유진아, 이제 혼자 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그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가족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침대에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 어머니면 제 어머니이기도 하죠. 순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이제 가족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진아, 그 수상한 남자들은 뭐지? 며칠 전에 이 근처에서 봤는데. 순자가 궁금해했어요. 유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분들 복지관에서 나오신 분들 같아요. 간혹 이런 곳을 점검하러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였구나. 순자는 안도했어요. 사채업자들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어요. 유진이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동시에 이 사실을 아들 민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고민되었습니다. 민수는 아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친어머니를 찾아서 돌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감당해온 며느리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유진아, 민수한테는 언제 말할 생각이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유진이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직 용기가 안 나요.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서. 왜? 민수가 뭐라고 하겠니? 오히려 기특해할 텐데. 그래도 경제적 부담도 있고. 유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결혼 후 늘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로 걱정을 끼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힘들게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괜찮다. 나는 이렇게 널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유진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어릴 때 못다한 효도를 지금이라도 하는 거예요. 순자는 이 모자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웠거든요. 특히 할머니가 딸에게 미안해하는 마음과 유진이가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잘 느껴졌어요. 유진아, 내가 민수한테 말할까? 순자가 제안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유진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남편이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 말할 거니? 이번 주말에 용기 내서 말해볼게요. 유진이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가족 간의 일은 당사자가 직접 말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의 건강 상태도 걱정되었고 유진이 혼자 모든 부담을 지는 것도 안쓰러웠거든요. 그럼 내가 그때까지 기다려볼게.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면 안 돼. 순자가 말했어요. 네, 감사해요, 어머니.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간병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식사 시간이에요. 할머니 약도 드셔야 하고요. 순자는 간병인과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잠깐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괜찮으세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간병인이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이제 저도 가족이니까 도와드리고 싶어요. 순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간병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그런데 혹시 할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병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진실을 말했어요. 사실 많이 안 좋으세요. 당뇨 합병증도 있고 중풍 후유증도 심해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이 더 많이 신경 써주시라고 하셨거든요. 유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렇게 심각한가요? 약을 꾸준히 드시고 관리를 잘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특히 밤에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거나 하면 응급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그럼 제가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유진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나이도 있으시고. 유진이가 만류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도 아직 팔팔해. 그리고 이런 일은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야.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시어머니 모실 때 간병도 많이 해봤거든. 할머니가 힘들게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가족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순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이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함께 나누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진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순자가 말했어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민수한테 말할 때까지는 우리끼리만 비밀로 하자.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지는 말고. 순자가 당부했어요. 네, 꼭 이번 주말에 말할게요. 순자는 간병인과 할머니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필요한 약들, 식사 관리, 운동 방법 등을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상의했어요.
제가 수요일마다 유진이와 함께 올게요.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날에도 올 수 있어요. 순자가 제안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사실 혼자서 할머니를 돌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간병인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특히 밤에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시면 혼자서는 대처하기 어려워요. 당연히 힘들죠. 이제 우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유진이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무슨 보답이 필요해? 가족인데. 순자가 유진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리고 유진아, 너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라. 힘들면 언제든 말해. 네. 그리고 일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이 먼저야. 순자는 할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오늘은 이만 돌아가기로 했어요. 어머니, 제가 또 올게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순자가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유진이가 좋은 가족 만났네요. 할머니가 간신히 말씀하셨어요. 순자와 유진이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버스 안에서 유진이가 계속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하지 마라. 우리 가족이잖아. 순자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유진아, 너도 참 대단해. 그동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했다니.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어도 쉽지 않은 일이야. 효녀야, 정말. 집에 도착해서 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며느리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나쁜 비밀이 아니라 아름다운 비밀이었거든요. 이제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할머니를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유진아, 민수한테 말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민수는 좋은 아이야. 분명 이해할 거야. 순자가 격려했어요. 내 용기 내볼게요. 그날 밤 순자는 유진이가 민수에게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봤어요. 아마 처음에는 놀랄 수도 있지만 민수는 착한 아이니까 분명 유진이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새로운 가족을 만나시게 되어서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며느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었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는 기쁨도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유진이는 약속대로 민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을 때였어요. 여보, 그리고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심각한데. 순자는 유진이를 격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사실 제가 숨기고 있던 일이 있어요. 유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 친어머니를 찾았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친어머니를? 언제? 어떻게? 몇 달 전에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많이 아프셔서 제가 돌보고 있어요. 유진이가 힘들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나갔던 거구나. 민수가 이해했다는 듯 말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요. 여러분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순자가 끼어들었어요. 민수야,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야 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어.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함께 해야지. 정말 괜찮아?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야, 오히려 미안해. 내가 눈치를 못 챘네. 민수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민수는 착한 아이였어요.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많이 안 좋으세요. 당뇨도 있고 중풍 후유증도 있으셔서 유진이가 설명했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돌봐야지. 혼자 하기 어려웠을 텐데. 민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순자가 말했어요. 나도 이미 가서 배웠어. 앞으로 함께 도울 거야. 어머니도 아셨어요? 민수가 놀랐어요. 응, 우연히 알게 되었지. 유진이가 너에게 먼저 말하고 싶어 해서 기다렸어. 순자가 설명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 함께 가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정말? 유진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당연하지. 장모님인데 당연히 인사드려야지.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유진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가족들과 나누게 된 거였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가족 셋이 함께 할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민수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과 보양식을 들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사위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 사람이 유진이 남편? 네, 김민수라고 합니다.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유진이를 잘 돌봐주셔서.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셔서.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순자도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좋아지고 있어요.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할머니의 상태가 지난번보다 더 안 좋아 보였어요. 얼굴도 더 야위어 보이고 숨소리도 거칠어진 것 같았거든요. 간병인이 조용히 순자에게 말했어요. 어제 밤에 갑자기 열이 많이 나셨어요. 병원에 갔다 왔는데 많이 아프세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하셨어요. 간병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진이가 겨우 가족들에게 말하고 함께 돌볼 수 있게 되었는데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니요. 유진아, 잠깐 나와봐. 순자가 유진이를 불렀어요. 복도에서 순자는 간병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유진이에게 전했어요. 유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봐야겠어. 혹시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고. 순자가 위로했어요. 그때 민수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순자가 상황을 설명하자 민수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럼 더 큰 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겠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비록 몸은 아프셨지만 가족들이 모두 와서 함께 있어주는 것을 무척 기뻐하셨어요. 유진아 고마워. 할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괜찮아지실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함께 돌봐드릴게요. 유진이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유진이 잘 부탁해. 할머니가 사위에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민수가 약속했어요. 할머니는 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유진이가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다행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주셔서. 순자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부터 가족들은 교대로 할머니를 돌봤어요. 유진이는 평일에, 민수는 퇴근 후에,
순자는 수시로 찾아뵈면서 함께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식사도 잘 못하시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의 소원이 무엇일까? 순자가 유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유진이가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가 한 번은 말씀하셨어요.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라고.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유진이가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확신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머니께 안심시켜드리자. 유진이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순자가 제안했어요. 가족들은 할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찾아뵙고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어요. 유진이는 어린 시절 기억들을 들려드리기도 했고, 민수는 유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족들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진이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에 있었고, 민수도 가능한 한 일찍 퇴근해서 병문안을 왔어요. 순자는 거의 매일 빌라를 찾아와서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할머니의 숨소리가 더욱 가빠졌고 의식도 흐릿해지셨습니다. 간병인이 급하게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빨리 오세요.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유진이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유진이에요. 들리세요? 할머니가 힘들게 눈을 뜨셨어요. 유진아 왔구나.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곧이어 민수와 순자도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것을 보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다들 와줘서 고마워요. 할머니가 간신히 말씀하셨어요. 순자가 할머니의 다른 쪽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이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 가족 모두 유진이를 사랑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유진이가 좋은 사람들 만나서.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딸을 낳아주셔서. 순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유진이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에요. 효성스럽고 착하고 정말 좋은 며느리예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놓여요. 민수도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저는 유진이와 결혼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민수야, 유진이 잘 부탁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할머니가 힘들게 말씀하셨어요. 네, 약속드릴게요. 평생 유진이를 사랑하고 지켜드릴게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유진이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좋은 남편도 만나고 좋은 시어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유진아, 미안해. 어릴 때 너를 버린 것 같아서 평생 미안했어.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으셨던 거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유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순자가 이 모자의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세월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나게 된 기적 같은 인연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유진이가 어릴 때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순자가 말했어요. 민수한테 들어보니까 결혼 전에도 계속 어머니를 찾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할머니가 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너도 이제 엄마가 될 텐데. 내가 못해준 것들 내 아이한테는 다 해줘. 유진이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는 다 안다네. 얼굴만 봐도 알 수 왔어.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순자와 민수도 놀랐어요. 유진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거든요. 정말이야? 민수가 기쁨에 들뜬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유진이가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병원에서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순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유진아, 정말이야? 우리 집에 아기가 올 거라고? 내 어머니가 아프셔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유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힘들게 웃으셨어요. 다행이다. 유진이가 정말 행복할 거구나. 내 손자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 이름을 따서 지을게요. 할머니가 계속 함께 계시는 것처럼. 유진이가 약속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점점 흐려졌어요. 고마워 다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유진아. 행복해라. 그리고 순자 씨, 정말 고마웠어요. 유진이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유진이를 친딸처럼 돌볼게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들을 바라보셨어요.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에 둘러싸여서 평안하게 숨을 거두신 거예요. 유진이가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하고 울었어요. 어머니, 순자가 유진이를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유진아, 할머니가 편안하게 가셨어. 마지막에 너희들 행복한 모습을 보고 안심하고 가신 거야. 민수도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유진아, 장모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장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야.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족들과 간병인, 그리고 할머니를 아끼던 몇몇 이웃들이 참석했어요. 순자는 유진이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장례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장례식 후 가족들은 할머니가 살던 빌라를 정리했어요. 할머니의 유품들을 살펴보면서 유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오래된 사진첩에는 어린 유진이의 사진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제 사진을 이렇게 간직하고 계셨구나. 유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어. 순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유진아,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며칠 후 유진이는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받았어요.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우리 아기를 지켜봐 주실 거야. 순자가 유진이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 아기 이름도 할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지을게요. 유진이가 말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순자가 말했어요. 유진아, 그동안 혼자 고생 많았어. 이제는 우리가 함께야.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로요. 유진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무슨 감사야, 우리 가족인데.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유진아,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이제 정말 한 가족이야.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앞으로 우리 아기도 태어나고 더욱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자. 유진이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이 걱정되어서 따라갔던 건데 결국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할머니도 마지막에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평안하게 가셨고 유진이도 이제 진짜 가족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이 잘 돌볼게요.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도 할머니처럼 사랑 많이 받고 자랄 거예요. 순자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며느리를 의심하며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가족 모두에게 사랑과 화해를 가져다 준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무료 버튼이니 꾹 한번 눌러주세요. 더 좋은 사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